A57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딱 두 가지 때문에 메인폰으로 못 쓰겠더라고요. 100시간 동안 써보고 느낀 A57의 장단점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A57을 들어보자마자 체감된 건 두께와 무게예요. 전작보다 더 얇아져 슬림라인인 갤럭시 S25 엣지를 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무게도 19g 더 가벼워져서 한 손으로 들어보았을 때 확실히 더 가벼워진 게 체감되더라고요. 후면은 유광으로 처리되었는데 생폰으로 쓰다 보니 지문이 엄청 잘 묻어서 자꾸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 섬이 조금 특이한데요. 일반적인 금속 테두리가 아니라 카메라 렌즈 바깥쪽으로 색이 연해지는 앰비언트 아일랜드가 적용되었습니다. 물에 물감을 떨어뜨렸을 때처럼 색이 퍼져서 특이하고 예쁘죠. 디스플레이도 만족스러웠어요. 우선 최대 밝기는 기본 1200니트라 실내 형광등 아래에서도 화면이 밝고 선명하게 보이고요. 밝기 최저카를 켜면 최대 1900니트까지 올라가서 플래그십 수준은 아니더라도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 화면이 또렷하게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주사율도 120Hz라 웹툰을 보거나 쇼핑을 할 때 화면 스크롤이 부드럽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만족스러웠던 건 바로 베젤이에요. A 시리즈답지 않게 얇아져서 S26과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없죠. 아직 하단 베젤은 조금 두껍지만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라 눈에 잘 띄진 않았어요. 카메라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스펙만 보면 전작인 A56과 완전 동일해요. 먼저 메인 카메라 결과물부터 보여드리면요. 화소수가 동일해서 선명도나 디테일은 큰 차이가 없었고요. AI 후 처리 차이 때문인지 A57이 약간 더 밝게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줌을 당겨서도 찍어보았는데요. 2배 확대했을 때까지는 화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만 두 제품 모두 망원 렌즈가 없어 광학줌 대신 디지털 줌으로 확대하는데요. 디지털 줌은 렌즈 자체를 당겨서 확대하는 광학줌과는 달리 이미지를 크롭해서 확대합니다. 그래서 4배, 10배까지 확대할 경우 피사체가 많이 뭉개져서 4배 이상 줌은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전면 카메라로 셀카도 찍어보았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A56은 웜톤, A57은 쿨톤처럼 나오는데요. 저는 A57로 찍은 사진이 화사하게 나와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접사 촬영도 가능하긴 하지만 화질이 안 좋아서 자주 사용하진 않았어요. 화질도 낮은데 색감도 묘하게 탁해져서 옛날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간 모드도 비교해보았는데요. 낮에 찍을 때와 비슷하게 A57의 색감이 더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빛이 적은 부분을 자세하게 보면 A56은 약간 뭉개지는데 A57은 어두운 피사체도 선명하게 나와 확실하게 개선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칩셋도 확인해 보았는데요. A57은 엑시노스 1680, A56은 엑시노스 1580이 탑재되었고요. 성능 점수 자체는 A57이 A56보다 최대 25% 높습니다. 그런데 두 제품 모두 중급 정도의 수준이라 고사양 게임은 옵션을 낮춰야 안정적으로 실행됐는데요. 그래도 실제로 게임을 해보았을 때 배틀그라운드 정도는 잘 돌아가더라고요. 멀티태스킹 성능을 좌우하는 램은 8GB와 12GB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8GB로 구매해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을 때는 분할 화면으로 앱을 동시에 실행해도 버벅임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앱 10개를 동시에 실행시켰을 때는 리프레시가 발생했어요. 다음으로 AI 기능은 딱 필수 기능만 있는 정도예요. 갤럭시 AI의 핵심 기능인 서클 투 서치도 가능하고요. 사진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지워주는 AI 지우개도 쓸 수 있지만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심지어 나우너지나 오디오 지우개, 통역 등 일부 기능은 사용할 수 없었어요. 아무래도 보급형이다 보니 플래그십과 이 정도 급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AI보다 만족감을 더 크게 좌우하는 배터리입니다. 먼저 45W 고속 충전이 지원돼 방전 상태에서도 1시간 정도만 충전해도 완충되어서 외출 전 급하게 충전해야 할 때 정말 편했어요. 실제 사용 시간도 테스트해보았는데요. 용량이 5000mAh라서 배터리가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 소모에 큰 영향을 주는 발열도 측정해 보았는데요. 영상 시청이나 SNS 등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큰 발열은 없었어요. 하지만 전작보다 베이퍼 챔버는 더 커졌지만 두께가 얇아져서인지 고사양 게임을 오랫동안 할 때는 손이 뜨거울 정도로 발열이 심하더라고요. 편의 기능도 조금 아쉬운 편인데요. 국내 출시가 7, 8월쯤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외 직구로 구매해야 하는데 그래서 삼성페이는 사용할 수 없고요. SD카드 슬롯과 무선 충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A57 전작보다 얇고 가벼워지고요. 베젤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성능과 배터리도 충분했고 카메라도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꽤 만족스러웠는데요. 다만 망원 렌즈가 없어 고배율 줌은 아쉽고요. 일부 AI와 편의 기능도 빠졌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플래그십의 절반 수준이라 플래그십만큼의 기능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A57도 충분히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약정 끝났을 때 지원금 최대한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 아정당 모바일은 다이렉트 가입으로 인건비를 줄여 100만 원 받으면서 최신 휴대폰을 공짜로 살 수 있는데요. 심지어 알뜰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하고 약정 끝났을 때 가만히 두면 손해보는 인터넷 TV 최대 52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최대 148만 원 지원금 받아가실 수 있어요. 게다가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1833-3504 전화 한 통이면 설치 당일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전카드사 1분 비교는 물론이고 최대 82만 원 현금까지 받을 수 있죠. 추가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중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보장 가능, 마음에 안 들면 전액 환불 가능한 보장이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정당 통해 제휴물 클릭만 해도 최대 10%포인트 적립받을 수 있고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100% 당첨 가능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모든 혜택이 정당해지는 곳. 세상을 아름답고 정당하게 아정당.